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우리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부동산 매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목과 경제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을 넓혀드립니다. 많은 내용과 팩트만으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재테크 영상 꼭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파트인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동산에서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가장 뜨거운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뭐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 특집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영상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부터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이제 공공택지 안에서 뭐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가격에 따른 분양가격에 의해서 뭐 이렇게 공급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분양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토지 가격, 이 토지 가격 플러스 이 건설사에서 정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 정도의 그 가격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 대지비,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 가격, 그 다음에 건설 가격 플러스가 알파가 된 거예요. 땅값에도 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건축비에도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버리니까 확 내려가 버리죠. 여기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확 내려가 버려요. 이 땅값이 너무나 많은 알파가 붙어가지고 건축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자. 왜냐면 이제 뭐 내 집 마련이 거의 너무나 먼 나라, 저세상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바로 이제 적용이 돼 버렸고, 물론 이제 송파, 그다음에 성동구, 용산, 서초, 마포, 영등포 일대 지금 현재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5개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지역이 됐죠. 추가 2개 지역이 되면서 총 27개구가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 물 건너갔다 막 이러면서 막 거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상한제 적용 요건에 보시면 기본 요건, 이 기본 요건은 공통사항이에요. 이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본 요건 플러스 추가 요건 이 중에서 하나만 적용이 되면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그 다음에 뭐 추가 요건 보시게 되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이제 흐름인데, 지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배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요건이 다 충족이 돼요. 어느 구간이요? 서울에서는. 서울 모든 구가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 요건은 거의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7개구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에 대해서 찬성이 55%, 반대가 22%예요. 찬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단점은 무엇이냐, 요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 꼼수를 막을 수 있거든, 후분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높은 분양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가 뭐 어느 정도 붙는다,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개포팔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거는 분양받으면 무조건 피가 1억이다, 1억부터 시작한다, 피가 1억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서 이제 다 작살났습니다. 뭐 재건축도 안 되고 뭐 지금 현재 집값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건설사들의 폭리, 이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져요. 재건축이 어려워집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수익성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가 하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자 있죠.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 금리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대출을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진짜 내 집 마련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이 아니라 투기 목적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채, 세 채, 네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이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아까 여기 보셨던 HUG 있죠? 이 HUG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공정한 기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 그죠? 기존에는 기준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작정 통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서민들에게 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에서 꺼낸 히든 카드가 바로 그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가 2008년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이때부터 적용이 됐었어요. 적용이 됐다가 박근혜 정부가 이걸 다 풀어버렸지. 다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그리고 지금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집값을. 이거 왜 풀었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반갑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히든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의한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알아보면은 사실상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서울 시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요점은. 그래서 서울 시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을 하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의 파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설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수당 이런 것들을 못 받아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부작용을 작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도 이후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일반 주택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가격의 분양가를 보면은 이 신규 분양 가격은 내려가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집값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집값이 과연 이게 내려올까? 이것도 잠깐 미지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음마 아파트, 그죠? 이렇게 강남구 쪽에 있는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 과연 그쪽의 가격들이 떨어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가격들이 개박살이 난다고 했을 때 보시면 30% 정도 빠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들이 한번 폭락이 나면 30% 정도 빠져버립니다. 근데 30% 정도 빠졌을 때 기존에 비싸게 주고 샀던 사람들의 손실, 이런 것들까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좀 이제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금전 손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좀 미지수죠.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양가랑 시세와의 격차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규 분양에 대한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어요. 부산이랑 광주처럼 엄청 내려갈 수 있지만 기존에 잡혀있던 시세, 이거와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그죠? 이거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일명 로또 아파트 있죠? 여러분들, 로또 아파트. 이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 과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청약 과열이 일어났죠. 지금 기존에 17대 1이었던 청약이 지금 얼마예요? 70대 1로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어요.
청약이 미쳤습니다. 17대 1이었던 청약이 70대 1로 늘어났어요. 실제로 로또 아파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청약 경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또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작용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당첨자에게 과다한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청약 과열이 일어나면서 막 70대 1, 막 258대 1, 막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금 현재 작용인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저하 가능성이 또 커요. 품질 저하. 기본적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그죠?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재 이런 쪽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주택을 공급해 왔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프리미엄 아파트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가격들 막 높게 하면서 막 좋은 품질의 고품질의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 분양가를 낮춰버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품질 저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쓰레기 자재 쓰면서 막 했었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 그런 사태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 뭐 투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동산 또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의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좀 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때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 파트 1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트 2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부동산 지식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이슈들과 더 다양한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